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말과 휴일 선거 유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들이 저마다 광주 교육을 이끌 최적임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업무 지원에 나섰던 공무원들이 선거 업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광양만권에서는 총 연장 50km가 넘는 순환형 수소 공유망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휴일을 맞은 도심에서는 선거 유세 총력전이 펼쳐졌는데요. 장터는 물론 종교시설과 관광지 등 유권자가 몰리는 곳마다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하던 진도읍장이 흥겨운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떠난 지 30여 분. 이번에는 민주당 김용록 후보가 대규모 지원 유세로 분위기 잡기에 나섭니다.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라도 정치인들은 공천에만 눈이 있고 지역 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사정하고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 선거전이 치열한 곳일수록 확성기 울림은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원도심 장터에서 해변 산책로에서도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열심히 할게요. 예,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의당 3번 더 정의당. 어르신 건강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유세 차량과 후보들을 향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유권자들. 그러나 냉랭한 표정으로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규모 동원력을 갖춘 정당 후보들의 물량전과 흰옷을 입고 혼자 선거를 이어가는 무소속 후보들의 호소로 물든 주말과 휴일. 오는 27일과 28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 등 미디어 선거가 이번 한 주간 집중되면서 선거운동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저마다의 교육 철학과 해법을 제시하며 광주의 교육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실력 강조와 학력 저하 논란은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한결같이 기초학력을 높이고 광주 교육의 명성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년 광주교육 학생들은 학력이 몰락했고 또 대학 진학의 좌절과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의 많은 부분 내몰리고 있다. 많은 공과도 있지만은 공과가 있었는데 과학 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가 사랑하고 있는 시민들이 실력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AI의 전면적인 등장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과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성, 창의 핵심에 두고 그 목표를 해서 첫째, 사교육비 제로화, 그리고 AI 영재학교.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이걸 선생님들에게 지식센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미래교육의 보급을 위해서 요즘에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미래 세대에 AI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예체능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은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어 선거전 막판에 후보 단일화 여부가 판세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고 또 광주를 중심으로는 먼지도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안개와 함께 먼지도 걷히면서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오늘 낮 기온 높게 치솟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7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30도 안팎 보이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덩달아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 피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희생해온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업무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벼락에 붙은 선거벽보는 공직선거 본선거의 시작을 알립니다. 집집마다 유권자 손에는 후보자 선거 공보물이 배달됩니다. 사전 투표장 관리, 본 투표장 관리, 개표소 관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지방공무원들이 점차 선거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핑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공직선거에서의 지방공무원 참여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실시된 대선 투개표 사무원 가운데 63%가 지방공무원이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지방공무원 비율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선관위 대신 선거 업무를 하며 온갖 민원을 감당해야 하고 선거 업무 수당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게 선거 업무 거부의 이유입니다. 수당 인상 등 선관위의 선거 업무 처우 개선 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선관위 고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선관위는 여전히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업무 지원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데다 선거행정 사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일 지방선거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투개표 관리 담당을 구하지 못한 선거구가 발생하는 등 선관위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는 선거 사무를 선관위 직원만으로 치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선거 사무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해 오던 지방 공무원의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투표소로 활용됐던 읍면 동사무소와 학교 등조차 점차 선거 장소 제공의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갈수록 선거 치르기가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광주는 전체 인구의 84%인 120만여 명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최종 확정된 선거인 수는 120만 6,886명으로 전체 인구의 84%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실시된 대선 때보다 2천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9만 1천여 명, 여성은 61만 5천여 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2만 4천 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한 혐의로 전 예비 후보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실시된 모 기초단체장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 3천 명에게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구 말바우 시장 인근에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에도 북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고
경찰은 이 가운데 전남대 후문에서 발생한 훼손 사건의 용의자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발신번호를 우리나라 휴대전화번호로 전환해준 일당 9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여수시 화장동의 한 원룸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010으로 전환해준 혐의로 41살 A씨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천여 개의 휴대전화용 유심을 개통해 국내외 범죄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를 비롯해 이들 전화를 무더기로 개통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015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2명의 자녀를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 의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 5년이 지나도록 편취액을 갚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린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광양만권에서는 여수 광양항을 중심으로 총 연장 50km가 넘는 순환형 수소 공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여수 광양항이 탄소 중립 항만으로 전환됩니다. 그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여수 광양항에 순환형 수소 공유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산단에 수소 유통 환경을 조성해 광양만권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개척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그린 수소가 나오니까 그린 수소를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환형 수소 공유망은 총 사업비 2,500억 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며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에서 세풍 황금산단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거쳐 광양제철소와 묘도를 잇는 52km의 수소 배관 연결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데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우선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여기에 GS칼텍스와 남해화학, 삼성물산, 포스코 한양 등 기업들도 용역비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물류 비용이 대폭 각자 회사들이 뭐 탱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를 공유망이 있으면 바로 인접해서 끌어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번 용역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착수일로부터 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환형 수소 공유망 구축이 광양만권을 탄소 중립의 선도 지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MBC는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난 5년간 조직 문화와 제작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시청자를 사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해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지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이 MBC에 맞는 걸맞는 설명 책임과 공적 책무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를 뛰어넘는 자발적 설명 책임 그리고 방문진의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작 시스템 개선 못지않게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MBC 공공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공공 성격의 방송은 재미없다는 등식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가 녹아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공공성이라 하면
뭔가 더 진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뭐랄까 협회화되어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이것들이 오히려 제작진들의 창의성을 방해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장악 시도가 계속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MBC와 KBS, EBS 등 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보완과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치적 어떤 위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선임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이런 불합리한 형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MBC도 역시 그동안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국이다. 지역을 관광지와 고향의 개념으로 치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역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글로벌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로컬 지향의 시대입니다. 글로컬한 그런 문화들이 더 뒷받침돼야 되고 국토 균형 발전,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의 보전 발전을 위해 이를 담을 지역 방송의 자율 경영과 공공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캠 서비스를 도내 모든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캠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코로나19 여파로 산후조리원에 외부인 방문이 제한되면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생아캠 서비스는 전남도가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지난해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우선 시행했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와 함께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리커브 양궁 대표팀이 광주 양궁월드컵 컴파운드 부문에서 남녀 단체전을 휩쓸었습니다. 김재덕과 김우진, 이우석 선수가 출전한 한국 남자 대표팀은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앞서 안산과 최미선, 김가현 선수 등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도 독일을 제압하고 우승해 여자 대표팀은 컴파운드 종목과 리커브 부문을 모두 독식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 도심거리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 들어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충장로와 상무지구, 봉선동 등 광주 전역에 투입구가 작아 다른 쓰레기를 넣을 수 없는 담배꽁초 수거함 214개가 설치됩니다. 이 수거함은 KTNG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제작비를 부담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맑고 또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먼저 보시면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또 광주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먼지와 함께 안개도 모두 걷히면서 더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푸르른 5월이라기보다 더운 5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7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한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덩달아 자외선도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 피부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과 화순에서 도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의 낮 기온 26도 안팎 예상됩니다. 구례에서는 한낮 기온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모레인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